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기 보이는 이런 그 300mm 그리고 500mm, 800mm 이런 렌즈로 사진을 촬영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종류의 결과물이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그 사진 피사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께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여기에 있는 렌즈들은 EF 렌즈가 아닙니다. 그 FD 렌즈고요. 수동이죠. 이 렌즈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쓰는 2470이나 1635, 70-200에 비해서는요, 월등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피사체의 모습이 형태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EF 300mm가 있었거든요. 그 300mm를 구입을 해서 맨 처음 촬영을 간 데가 저 난지도 공원입니다. 지금이야 공원으로 개발이 돼서 길도 있고 가운데 숲도 있고 뭐 갈대숲도 조성을 해놓고 이랬습니다만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서울 시민들이 버린 그 쓰레기를 모아두었던 그 산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습인데요. 지금 난지도 공원 같지가 않죠, 여러분들. 제가 다니던 시절엔 이랬었습니다. 이렇게 반황무지 상태에서 이곳을 이제 촬영을 갔는데요. 제가 실수로 삼각대가 약간 돌아갔었어요. 반셔터를 살짝 딱 눌러보니까 무슨 돌 같은 게 하나가 딱 보이는데, 땅바닥에 이제 박혀있는 요 한 주먹만한 돌이었겠죠. 그 돌의 형태가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앞뒤가 아웃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화면이 화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을 한번 찾아보자. 제가 그래서 그 렌즈가 향해 있는 곳을 가서 그 돌을 찾아다녔습니다. 돌을 못 찾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심도 버튼을 딱 누르면 앞뒤가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앞뒤 상태가 원래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심도 버튼을 딱 눌러보고서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위치를 가서 그 돌을 딱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요만한 돌이 땅속에 묻혀가지고서 이 머리 부분만 살짝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돌 위치를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요, 300mm하고 화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화각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근접을 이렇게 해서 그 돌을 이렇게 반셔터를 탁 눌러서 봤습니다. 얘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경험한 것과 제가 촬영한 것 그리고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이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사진이나 아니면은 인물 사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류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풍경 사진을 목표로 해서 이런 300mm 2.8 단망원급의 렌즈를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께는요, 어떤 유형의 피사체에 유리하다,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영상을 오늘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제가 FD로 올려놨지만은 EF 300mm를 만약에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께는 한번 좀 볼만한 그런 영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각은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F 300mm나 아니면 FD 300mm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화각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보셔야지, FD 렌즈 들고 나와가지고서 뭐 EF 설명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포천을 가면 비둘기낭 폭포라고 있습니다. 비둘기낭 폭포를 촬영하고 올라와서 다음 장소로 이제 옮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개가 좀 거치면서 숲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촬영한 겁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사진은요, 빛을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리 뒤에 있는 산의 윤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북한산입니다. 뒤로 보이는 북한산을 약간 아웃포커싱을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서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언뜻 보면 가을같이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봄입니다. 여기는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그 산 속에 있는 숲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뭘 찍은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저 끝에 있는 그 푸른색의 나무 하나 있죠. 줄기 보이는. 그 나무가 포인트입니다. 자꾸 예쁜 걸 찍으려고 하시거든요. 사실 그 예쁜 걸 찍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 예쁜 사진은 누구나 다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흔한 사진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요. 때로는 이렇게 시각을 딱 돌리셔서 부분 괜찮아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도 렌즈를 향하게 해서 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 노출도 좀 플러스 쪽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적정도 줘보시고, 마이너스도 줘보시고, 이러시면은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와요. 이 사진 역시 빛을 찍은 겁니다.
자작나무 숲을 보시면 앞쪽에 두 그루의 자작나무가 옆으로 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휘어져 있는 자작나무가 없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딱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탁 눈에 띄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이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 비밀의 정원 많이 알고 계시죠? 그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요. 이 비밀의 정원을 가면은 거기에 이제 낮은 안개가 껴 있든지 아니면은 그 단풍이 져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상고대가 맺혀 있는 이런 장면 위주로 촬영을 해 오시는데요. 때로는 이런 300mm 가지고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작품집이라는 것이 발행한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무겁기도 하고 약간은 거칠기도 한 사진들을 하나씩 들어가 주면서 그 사람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망원 렌즈들도 조리개 수치하고 빛의 각도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입체감을 확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산으로 올라갈 때도 내가 무거운 것을 감수를 할 각오가 돼 있다면은 그렇게 좋은 렌즈가 있었을 때 한 번쯤 들고 가보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느 틀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사진을 찍으려고 간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날도 만약에 무거워서 300mm를 들고 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해서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이런 장면은 아마 찍지 못했을 겁니다. 일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여러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시각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각에서 약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나 떨어져 있는 이 태양이 초점이 맞을 리는 없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이 됩니다. 그럼 뭐하러 이 사진을 들고 있느냐? 바로 분위기입니다. 선명한 사진도 좋지만은 이렇게 분위기 쪽의 사진도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앞에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기가 힘든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 역시 분위기거든요. 이 자세히 보시면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산이 떨어지는 형상이죠.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는요, 무게중심이 틀어집니다. 그 무게중심을 어떻게 맞춰줬느냐? 바로 우측 위에 빈 하늘의 공간이 크죠. 이 빈 하늘의 공간으로 무게중심을 맞춰버렸어요. 빈 공간으로 무게중심을 맞춘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진을 이제 많이 찍다 보잖아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빈 하늘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무게중심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피사체라 하더라도 무게중심이 맞춰줄 수 없는 피사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피사체들이 눈에 뜨이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사진이 늘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만약에 왔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걱정을 하지 말고 셔터를 누르십시오.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돼야 자신만의 사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린 EF 400mm 2.8 렌즈 있었죠? 그 렌즈가 만약에 이날 있었다. 그럼 아마 세로 사진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바로 좌측에 보이는 불룩불룩 나와 있는 산이 있죠. 이 산의 형태만 가지고서도 세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해 같은 경우 이제 정면으로 떠오르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 밝기 때문에 그 옆을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 쪽으로 가급적이면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해는 일단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딱 판단이 쓰면은요, 그 주변으로 눈동자를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해를 갖다가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눈에 화상 입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디테일 확인과 주변 구름의 상태를 잘 보셔가지고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날 대기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대기가 불안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갑자기 해가 떴다가 구름이 끼었다가 비가 오다가 혹은 바람이 불다가 이런 날이거든요. 이날도 날씨가 상당히 더웠거든요. 근데 구름의 움직임이 계속 바뀌면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소나기가 오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신속하게 삼각대를 펴고 이제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기다렸다가 짧은 찰나에 찍은 겁니다. 불과 한 2, 3초 정도? 이 정도 시간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해가 그 구름 속으로 쏙 들어갔죠. 이런 사진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아니면은 아예 기다리십시오. 이번에는 노을인데요. 제가 송파구 풍납동에 살던 시절에 그 강변을 자주 나갔거든요. 하늘을 좀 살펴보다가 이 장면을 찍었는데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요. 300mm 단망원이다 보니까 위가 약간 잘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 각도를 위로 들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맨 아래를 보시면 그 빈 공간에 약간 어둡게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이 장면이 밑을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를 포기를 했어요. 사진을 촬영을 하실 때요. 무조건 다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포기할 부분은요. 과감히 포기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기준점에 의한 구성력을 발휘를 할 때입니다. 이럴 때가. 그때 사진 촬영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 실패하는 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해결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 철새 촬영하실 때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폐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은폐물로 그 숨으시고요. 만약에 뭐 조그만 바위라도 하나 있다 그러면은 몸은 바위 쪽으로 놓고 삼각대와 카메라만 그 바깥으로 약간 나오게 하셔가지고서요. 그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철새 앞으로 딱 가버리잖아요. 사진 그날 하나도 못 찍습니다. 그거는 나 사진을 안 찍고 그냥 산책만 돌아다닐래 이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올림픽대교 주탑에서 다리 상판의 무게를 견뎌주는 이 케이블이 그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또 어떻게 대비를 시키느냐 그랬는데 마침 우측 위 하늘이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그 균형을 맞춰서 촬영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거든요. 그러나 이제 촬영하는 사람마다 그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무지개죠? 파인더를 들여다봤을 때 내가 과연 이 사진을 찍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디지털 카메라가 돼가지고 요새 계속 셔터들 막 누르시거든요. 그거 결국에는요 나중에 사진 습관 안 좋아집니다. 파일을 점검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남이 촬영한 게 아닌 내가 지금 촬영한 거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자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착이 이제 발동을 딱 하잖아요. 닥치는 대로 모아놔요. 사실 저는 사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은 RAW로 가급적이면 찍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RAW가 유행을 하니까 너도 나도 전부 다 RAW인 거예요. 하드 용량만 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그 하드 안에 뭐가 들은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 사전에 걸러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는 이 유채밭이 앞뒤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멀리서 보면 이거 앞뒤가 구분이 되겠습니까? 돌무더기가 하나 있죠.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란색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는 색이잖아요. 이 노란색으로 여기를 꽉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밋밋해 보입니다. 역시 제주도에서 촬영했으며 멀리 그 유채밭을 일부분 클로즈업한 사진입니다. 이 장망원 렌즈 있지 않습니까? 300mm 이상. 이 망원으로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 사진 전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꽃 사진도 촬영해 볼 만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요. 이 선 때문에 그럽니다. 파인더로 들여다보잖아요. 그 선 하나하나가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이런 선을 보는 훈련도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300mm 2.8급 렌즈요. 메이커 불문입니다. 300mm 2.8급이면 상당히 렌즈들이 다들 메이커별로 좋습니다.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던 초기에도 이 주제 부재에 대해서 한번 그 언급을 한 일이 있거든요. 주제 부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진에 이미 주제 부재 찍혀 있거든요. 이런 벼 사진도 클로즈업 촬영이 가능하고요. 상당히 화사하게 찍혔죠. 이 망원 렌즈의 특성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 2X 익스텐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초점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찌됐건 2X 익스텐더가 들어가잖아요. 흔들림에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초점 흔들림 항상 조심하십시오. 구로구하고 목동을 연결해주는 오금구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제가 그 당시에는 노출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서 노출 브라켓팅을 엄청나게 하던 때였었습니다. 3분의 2 단위로 거의 3스탑까지 올린 거예요. 맨 처음에 적정으로 찍은 사진 있잖아요. 해만 동그랗게 나오고 나머지 형태가 거의 안 보여요. 해 사진 찍을 때요. 그 노출 조심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노출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분을 재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각자 계산 방식이 다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 이 사진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300mm 2.8 렌즈로 올림픽 대교 찍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삼각대에 장착하는 사진의 차이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일이 있거든요. 이 손으로 들고 찍는 것과 삼각대 장착해서 찍었었을 때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정교함입니다. 손으로 들고 찍잖아요. 정교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무거운 카메라와 렌즈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찍는데도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삼각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본인이 기동성 있는 사진보다 정교한 사진에 적성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대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잖아요. 삼각대는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들고도 찍어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삼각대를 안 쓰는 사람들은요, 들고만 찍었어요. 삼각대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제가 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그 테마들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 이제 풍경사진 쪽으로 좀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사진, 특히나 이제 이 그 300mm 같은 경우는 심도가 되게 낮잖아요. 그 70-200에 2.8하고요. 그 다음에 이 300mm에 2.8 같은 2.8이라고 그래가지고 심도 절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굉장히 낮아요. 대신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렌즈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요. FD도 이렇게 큰데 심지어 EF 300mm IS2 같은 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덩치도 크고 얘보다 훨씬 크니까 들고 촬영하는 건 좀 조심해 주십시오. 왜냐? 요즘에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들고 촬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손목 관절 통증하고요, 이 팔꿈치 통증, 뭐 어깨 통증, 심지어 뭐 근육통까지 심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70-200이나 2470, 1635만 써도 그런데 이 300mm 보시면은 70-200하고 2470 정도를 합쳐놓은 무게보다 아마 조금 더 무거울 거예요. 1635까지 뭐 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무거운 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그 파인더를 보고서 만약에 촬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도가 굉장히 낮다고. 얘가 막 흔들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70-200하고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삼각대를 좀 사용을 하시는데 얘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촬영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문제가 어떻게 생긴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를 못 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찾아봐도 아마 그런 글이 있을, 아무리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피사체를 발굴하고 또 찾아내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은 촬영자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정도의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분발하셔가지고서 좋은 결과물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